예, HMM이고요. 매수가나 비중이요? 예, 48,000원에 30%입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잡아가지고 이제 지는 해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노을 지려고 하는 자리인 거죠. 그 노을 지고 나면 해가 다시 떠요? 아니면 밤이 돼요? 다시 뜨죠? 다시 뜨는데, 다시 뜨기 전에 어떻게 되죠? 밤이에요, 밤. 해가 뜨기 전까지 아주 그 깊은 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노을 지고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졌으니까 다시 뜨겠지가 아니라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온다고. 네, 밤이 온다고요. 이제 그 깊은 밤을 이제 걸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고가에 사게 되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주식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저는 이거 지금 답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란 말밖에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조금 추가 매수 좀. 추가 매수를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잖아요. 밤이 온다니까요. 아직까지 안 끝났다니까 그러네. 하락이 안 끝났다고요. 그러면 아직까지 한참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바닥을 잡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애초에 이렇게 고가에 사시게 되면은 주식의 신을 데리고 와도 안 된다니까. 여기에 사시면 안 된다고요.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매수가가 나쁜 거예요. 48,000원에 사신 분한테는 할 말이 없어요. HMM을 5,000원에 산 사람이 있다면 상담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예. 만약에 시청자님이 HMM을 10,000원에 사서 지금 전화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상담이 좀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요? 수익이 뭐 거의 아직까지도 2배 정도 나고 있으니까. 예, 저도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음번에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고가에 사셔가지고 딱히 뚜렷한 해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비중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정말 저로의 찬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로의 찬스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자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냅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건 HMM이 보시면은 적자가 막 나고 있다가 실적이 어떻게 되었어요? 흑자로 들어서고 그 영업이익이 거의 뭐 조 단위로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미 주가가 저 2,000원대부터 5만 원까지 25배나 올라왔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 25배 올라온 자리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진 건 맞는데 좋아진 게 다 티나고 전부 다 축하하고 막 파티 열고 이제는 야 잘 놀았다 집에 가자 할 때 들어오신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뒤늦게 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기업은 망한 것도 아니고 성장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품 빠지고 하락세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정비하는 시간이 제가 말하는 밤일 거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가만히 냅두세요. 밤에 괜히 나갔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죠? 그럼 잠만 자고 있어요. 가만히 냅두세요. 잠만 자면 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냅뒀다가 15,000원대에서 20,000원대 자리 잡으면은 그때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잡으려면요. 지금 이 테마 HMM과 같은 이런 해상 물류 테마가 움직이려면은 적어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올 연말이나 돼야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 말까를 이제 그때서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간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묻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바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고가기 때문에 손대지 마시고 팔지도 마시고 추가 매수를 잘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잘하려면 저로의 찬스여야 한다. 지금은 저로의 찬스는 아니다. 예. 저로의 찬스입니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 연말까지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추가 매수 포인트가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어떤 줌 게 인터넷. 궁금하세요? 무슨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이요? 네. 네, 매수가랑 5,780원에 네. 10%. 5,780원에 10%는 지금 급등 나오고 있네요. 그죠? 예. 일단 줌 인터넷을 지금 뭐 고가에 사시긴 했어요. 그죠? 예. 뭐 낮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보이기는 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줌인터넷 이 기업은요,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승 나오고 있는 거고, 실적도 사실 이 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그냥 홀딩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올라가다가 지금 좀 약간 오늘 힘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 오늘 좀 올라왔을 때 저 같으면은 저는 본전 안 바라거든요. 이런 거는 올라왔을 때 빨리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기 급등한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단기 급등하고 바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신경 안 쓰고 팔아버립니다. 왜 또 다시 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수가를 전 낮출 생각을 하고 비중을 줄인단 말이에요, 항상. 근데 개미들은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본전 근처까지 오면은, 아이고, 본전 올까? 좀만 더 가져가 볼까? 좀만 더 가져가 볼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5% 정도 손절할까요?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5% 정도, 저는 절반 정도 네. 매도하셔가지고 아래쪽에 다시 내려와요. 이런 기업들은 시세 한번 냈다가 단기 테마기 때문에 급등 나왔다가 바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오면 네. 4,000원 이하에서 다시 사면은 매수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비중은 10%가 그대로지만은 매수가가 바뀌겠죠, 그죠? 네. 그렇게 매수가를 자꾸 바꿔나가야 다음번 상승 때 뭐가 될까요? 또 본전이 5,800원입니까? 아니면 본전 가격이 점점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그럼 다음 상승 때 내가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유리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5,800원에 산 사람이에요. 그냥 계속. 예. 그러니까 이 그러면-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했다가 다시 산다라는 게 굉장히 유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는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싸게 다시 살 수 있도록 매도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 좋고요.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려면은 저는 빼야 될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도록 지금 매도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매도가 조금 그래도 막 찝찝하고 안타깝다, 아쉽다 생각이 든다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신 다음에 나중에 4,000원까지 내려오면 비중을 20%까지 늘려가지고 어쨌든 추가 매수는 비중을 줄였다가 하든 비중을 안 줄이고 하든 추가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4,000원에 감사합니다. 가깝게 또는 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현금을 마련해서 비중 줄이지 말고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한번 더 하시거나 해서 매수가를 한번 낮춰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마켓. 두산 박캡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0% 37,200원이요.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한 11월 달쯤 작년? 네, 그런 거 오래된 거 아닙니다. 네, 네, 주식시장에서 좀 오래됐다 할 만한 정도면 1년 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1년 안 됐다 이러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냥 최근에 사신 같이 신생아 같은 종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 좀 사놓고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뭐 전문가님들. 아니, 사놓고 보니까가 아니고, 네. 사신 이유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사셨을까요? 아,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기 아, 좀. 친구가 뭐 좋다고 했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하는 들어간 기업인지는 건데. 알고 계세요? 두산 박켓이? 예. 뭐예요? 아니, 뭐, 에너지, 뭐, 건설, 뭐, 이쪽 아니? 네, 건설 기계, 장비 이런 거 네. 지게차 만들고 그죠? 네네. 그런 건데 시청자님 뉴스 좀 많이 보세요 혹시? 요즘 그러니까 그 경기 같은 게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네, 그래 뉴스 안 보시냐고 질문 드리는 건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건설업황이 요즘은 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요? 쉬운 일을 바닥 치고 있죠. 네, 건설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대출도 잘 안 되고 있고 대출 금액이라든가 자금줄이 막히다 보니까 건설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분양가를 조금 높게 받아야 되겠죠. 원자재가 비쌌으니까요. 그래서 건설 짓는 데 있어가지고 건설 뭐 분양가를 좀 높게 이렇게 받아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건설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뭐 다음 건설할 부지를 찾고 아파트도 짓고 해외 플랜트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음 건설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자가 너무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건설하려고 하니까는 건설을 하기가 좀 힘드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럼 그렇게 이자 내기도 보고 죽겠고 자금줄 막혀 있는데 건설 장비를 사겠습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투자를 아끼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 바켓을 투자한 것은 저는 무슨 어떤 것을 보고 투자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두산 바켓은 당분간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설업황이 한때 뭐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해가지고 얘도 2021년에 막 급등 나온 건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얘가 앞으로 계속해서 건설 중장비들을 많이 팔아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전 솔직히 경기 침체기에
이 건설사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건설사 투자라는 분들도 많고 건설 중장비 업체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되는지 전 진짜로 잘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1순위 업종이 건설사인데요. 자꾸 건설사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건설 장비 업종에 투자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 좋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개박살이 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긴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오히려 수익이 나면서 우상향하는 것보다는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이야 주가는 좋든 안 좋든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단기 변동이 계속 있어요. 주가는 계속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이 단순 변동에 저는 팔아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단기 반등이 지금 35,000원대에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보기엔 힘 빠졌거든요. 차트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빠져서 42,200원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전량 매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손실 좀 있더라도 팔아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아랍 이야기 나오면서 아랍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사들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시청자님이 만약에 올라오거나 내려가는 그 사이에 대응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지금 팔아내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대응이 좀 된다. 난 손절 구간을 잡아서 손절을 좀 아래쪽으로 잡아도 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3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거기서 지지를 받으면 그대로 튀어오를 때 4만원에 가깝게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업을 멀리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